네, 흡인 간호 실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인의 목적과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산소화에서 흡인은 축적된 분비물이 많을 때 기도 개방 유지를 위해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비물들이 이제 많게 되면은 그런 분비물의 흡인으로 인해서 기도 내에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이제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감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후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분비물로 인해서 또 폐가 이제 쪼그라드는 이런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도 내에 있는 많은 분비물들을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가스 교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흡인 자체가 기도 내 점막을 자극하게 되니까 이 자극으로 인해서 기침 반사가 촉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든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 가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흡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흡인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식사나 호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식사 전에 한 번 더 흡인을 하는 것들이 간호중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흡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흡인 종류에 따라 이렇게 흡입간의 삽입 길이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구강으로 입으로 할 때랑 비강으로 이제 시행을 할 때 이 흡인의 길이는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흡인은 자발적인 호흡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도 효과적인 기침으로 분비물 제거가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반사가 이제 저하되어 있는 그런 노인 환자라든지 이런 대상자에게 많이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흡인을 하는데 내가 구강 인두 흡인을 하는데 환자가 이제 이 카테타를 깨물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에어웨이라는 이런 기도 유지기를 이용을 해서 흡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구강으로 하는 경우에는 13cm, 입에서 하악가까지의 이제 길이 보통 13cm 정도 되고요. 비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 3cm 정도 더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길이를 재는 근거는 코 끝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환자들이 이제 키가 다르듯이 당연히 기도의 길이나 해부학적 이제 구조들이 조금씩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제 키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삽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인두, 비강 인두가 아니라 이제 기간까지 흡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구강 기간, 비강 기간 흡인법이라고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었는데요. 구강 인두, 비강 인두 방법보다 카테타의 끝을 더 삽입을 해 주셔야겠죠. 주로 이제 기침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인공기도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10에서 15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로토콜에서도 한번 흡인을 할 때 한번 흡인하는 시간이 10에서 15초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기도 흡인법은 인공기도를 흡인을 할 때 사용하는 카테타는 인공기도의 내부 직경보다 당연히 작은 카테터를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인공기도 안으로 카테타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타를 사용을 해주고요. 기관 절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8에서 10cm, 기관 내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관을 삭간한 그 길이에 따라서 삽입하는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관 절개관으로 보통 삽입을 할 때에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관 절개관이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제 기관 절개관의 이제 위치 때문에 요 길이가 좀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내관을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요 구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리나라고 하는 요 부분의 끝에 엔도트라케알 튜브가 이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 절개관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카테타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19에서 20
21, 뭐 22 이렇게까지 삽입을 하게 됩니다. 흡인을 하실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흡인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제 흡인을 하실 때에는 인공기도를 한 대상자에게 흡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요. 인공기도를 한 대상자에게 흡인을 할 때에는 흡인하는 기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인 전에 이런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과산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습을 할 때 안부백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준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흡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기관 내과에 직접적으로 이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멸균 카테터를 이용하고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고 멸균 장갑을 끼고 멸균법을 준수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흡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10에서 15초를 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삽입 길이는 흡인의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 흡인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조정을 해서 흡인기의 압력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흡인을 시행을 할 텐데 성인의 경우에는 110에서 150mmHg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90에서 100mmHg의 흡인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흡인 간호의 학습 목표입니다. 흡인의 목적과 절차를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흡인을 할 거고요. 흡인 시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 흡인 간호의 목표입니다. 관련해서 흡인 시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적절한 흡입관의 삽입 길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묵은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정한 흡인의 압력과 흡인 시간 어떤지 그리고 유의할 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실습 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흡인 카테터가 필요한데 저희는 실습할 때 PVC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플라스틱 카테터를 사용해서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회용 멸균 장갑, 일회용 흡인용 생리식염수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환자에게 이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산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안부백, 산소 라인이 있어야지 안부백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요. 구강용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비강용 에어웨이, 그리고 트레이, 손소독제, 간호기록지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로는 흡인 모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O2, 벽산소, 그리고 월석션 장치, 흡인기, 그리고 산소 유량계, 수분병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흡인 간호는 수행 시간은 10분입니다. 환자의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 김땡땡님이고요. 남자 32세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ICH 뇌출혈 진단받고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는 분이에요. 현재 기관 절개관을 통해서 산소 2리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사정을 했을 때 간호사는 노랗고 끈적거리는 객담이 배출되고 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흡인 간호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요 물품 사진 한번 먼저 더 보시면 여기 흡인 카테터, 여기 PVC 카테터예요. 그래서 요 PVC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분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 이제 흡인기랑 연결할 라인이고 요 끝부분이 또 구멍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산소 이제 흡인기와 이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흡인을 하지 않는 손으로 요걸 잡고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거고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어떤 PVC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없는 카테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공기의 압을 조절할 수 있게끔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Y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Y 커넥터가 있어야지 흡인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일회용 멸균 장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저희도 동일하게 생긴 일회용 멸균 장갑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안부백, 그리고 손소독제, 여기는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O2 라인, 에어웨이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가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를 합니다. 손위생을 실시를 할 때에는 40에서 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20초 이상 이렇게 흡인을 손위생을 이제 해주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우리 물품 준비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대상자에게 가서 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담당 간호사 장태정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간호사 소개를 하고요. 한 번 더 손위생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 확인을 할 건데요. 대상자를 확인할 때에는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중에 2가지 이상을 개방형으로 묻고 대답을 들은 후에 반드시 2번 팔찌와 대조해서 대상자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땡땡님 남자 45세 맞으시네요. 라고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흡인의 목적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네, 환자분 지금 기도에 분비물이 많으셔서 제가 흡인을 통해서 좀 뽑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흡인을 하기 전에 저산소증이나 혹은 산소가 부족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산소 공급을 조금 해드리고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의사항에서 설명이 드렸던 것처럼 식사 전에 이제 흡인을 실시하면 아스피레이션을 이제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흡인압을 이제 점검을 할 텐데, 흡인압을 점검을 할 때에는, 성이 이제 아동이 다른데요. 요 흡인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의 이제 흡인기가 이렇게 오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요 기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조절기가 여기 중간에 위치한 게 이제 오프 상태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레귤러 모드,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 모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흡인을 할 때에는 레귤러 모드로 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레귤러 모드로 이제 돌린 다음에 카테타 끝부분에 공기를 막아주시면 이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갈 때, 우리가 100에서 150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조금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실습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인 시에 대상자의 체위는 대상자가 만약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자위. 그리고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반자위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측위를 해주시는데, 대상자의 얼굴이 간호사와 마주보고 있어야 내가 흡인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와 얼굴을 마주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이제 기도 유지기를 삽입을 해서 혀와 아랫입술이 이제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요. 이 기도 유지기가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삽입하다 보면 대상자는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을 다문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드럽게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의 뚜껑을 이제 개봉을 하고요. 뚜껑. 카테타 포장지의 끝부분, 아까 봤던 PVC 카테타의 끝부분, 윗부분만 약간 개봉한 후에 이 카테타와 흡인기가 조절되는 흡인 라인을 서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과한기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도 실습할 때 이 과한기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한 번 더 손위생을 실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양손에 멸균 장갑을 이제 끼게 될 텐데, 멸균 장갑을 이렇게 절지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지선을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 손목 부분이 먼저 노출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목 부분을 가급적이면 잡고 멸균 장갑을 껴주시고요. 흡인 라인을 잡을 손과 그리고 흡인을 할 손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흡인을 할 손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이 편하신데 그거는 대상자의 위치마다 조금 달라요. 대상자의 내가 오른쪽에 있다 이러면은 오른손으로 하는 게 편하시고요. 왼쪽에 있다 내가 그러면 대상자의
대상자의 왼쪽에 있다 이러면 왼손을 쓰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실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삽입할 카테타의 길이를 정한 후에 끝부분을 생리식염수로 한번 윤활을 시켜주세요. 흡입 라인을 잡은 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연결관을 이제 눌러보면 식염수가 잘 통과하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윤활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기관절개관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8에서 10cm 정도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관을 누르고 있던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제 떼면 이제 흡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삽입을 할 때에는 압력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뗀 상태에서 카테터를 8에서 10cm 정도 기관 절개관으로 이제 삽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결관을 막고 이제 내가 손으로 이제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이제 막고요. 연결관을 막고 카테터를 잡은 손, 흡인을 할 손으로는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빼냅니다. 이때 이제 흡인의 길이는 10에서 15초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인을 다 하고 나면 이 카테터에 묵은 용기에 남아있는 생리식염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윤활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다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하나를 더 준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분비물이 많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더 넉넉하게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모형으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생리식염수를 까서 반 정도는 윤활 역할을 하는데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흡인할 때 다시 이제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과시킬 때 이제 분비물의 양상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뭐 끈적끈적한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거품이 섞여 있는지 이런 분비물의 양상 관찰하셔서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비물이 제거될 때까지 3번에서 4번 정도 같은 방법으로 흡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 번 했던 흡인과 그 다음 흡인 사이에는 20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흡인을 해 주시는 것에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인이 끝나면 장갑을 벗고 흡인기를 끈 다음에 사용한 물품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카테터는 대상자의 분비물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갑을 벗으면서 카테터를 이렇게 말아지고 가급적이면 분비물이 다른 부분에 튀거나 묻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렇게 물품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20초 이상 이렇게 손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간호 기록을 해주시면 흡인 간호는 마치게 됩니다. 네, 흡인 간호에서 조금 헷갈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요 부분요. 흡인 라인을 잡을 손과 흡인을 할 손, 요걸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요. 내가 흡인 라인을 잡을 손은 이미 이제 오염이 됐다고 이제 간주가 되고요. 흡인을 할 손은 이제 오염이 안 돼서 기관 내관으로 이제 라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잡아줄 손인데, 여기 엄지손가락을 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흡인 라인을 잡을 손이에요. 그래서 흡인 라인을 잡은 손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제 떼서 삽입 부위를 카테터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엄지와 검지라고 했던 부분은 흡인할 손입니다. 그래서 흡인하는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돌려가면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